안녕하세요. 애부국수TV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에 관한 7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총 4가지의 전과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칭의 가담한 죄입니다. 과거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의 최철호 PD는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 사건을 캐내기 위해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자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통해 검사를 사칭하여 취재를 해 이것이 고소당하여 벌금 1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당시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벌금보다 훨씬 높은 15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이를 합리화하려고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무섭다는 이상한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입니다. 그가 당시 대표로 있던 성남시립 의료원 설립운동에서 조례가 보류로 결정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대표는 책임을 지게 되어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2010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세 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전과 내용들은 도덕성이 중요한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같은 당 의원인 송영길 당시 대표는 한 행사에 참여해 이재명 후보가 했던 범죄들을 옹호하는 반응을 보여 참 끼리끼리 모였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6위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재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문제가 된 성남시립 의료원 논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47초 만에 날치기가 되었다는 주장, 20대 대선 때 지지 서명을 한 성남 시민이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20만 명이라고 부풀려 거짓말을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의 관계자인 김문기, 김성태 등을 모른다며 거짓말하였는데요. 그러나 같이 골프 치는 사진 등 가치 있는 사진이 찍히거나 관련 증언들이 확보되면서 이것들이 거짓말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는 상당수의 내용은 이후의 내용에서 다룰 것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5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일반적인 좌파 지식인들이 늘 그렇듯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며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동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에서의 아리백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경제와 추진력으로 자신의 장점을 어필했었는데요. 먼저 경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정책이나 국민들에게 돈을 똑같이 퍼주는 방식의 경제정책에 상당히 회의적인데요. 이에 따라 동양에 비해 비교적 경제관념이 잘 잡혀있는 미국에서는 민주당 의원조차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주는 정책에 대해 경제엔 좋지 않을지 모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선동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해 이상한 순환 얘기를 하며 국민 삶의 질과 경제 성장이라는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선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기도지사 시절 남경필 전 지사가 경제 성장률을 4.5%에서 6.6% 기록한 데에 반해 그는 1.1%에서 6%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강조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들며 선동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바로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것인데요. 해당 의견을 제시한 베너지 듀플러 교수는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기본소득은 효과가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제를 배운 것도 아니며 경제 성과를 낸 것도 아닌 사람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에 출마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음은 그의 추진력과 관련된 선동입니다. 이재명 하면 좋아하든 싫어하든 추진력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뇌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공약 이행률 전국 1위라고 주장하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는 이를 측정한 기관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가 말하는 95%의 공약 이행률은 외부 기관이 아닌 성남시 및 경기도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엄마가 평가한 내 능력, 내 친구가 평가한 내 능력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꽤 합리적인 외부 기관으로 인식되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당시 공약 이행률은 63.81%이고 이는 평균 공약 이행률인 66.56%보다 떨어지는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인지하시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4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수많은 투자금을 자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바로 불의일 텐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20대 대선 당시 유세를 하면서 큰 규칙이든 작은 규칙이든 우리가 합의한 것을 지켜야 한다 라며 윤석열 후보에 대해 마스크 관련 지적을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연설하면서 주장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뭐 했냐면서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경기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가 화재가 났을 때 그는 황교익 씨와 유튜브에 올릴 떡볶이 먹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하자 현장엔 없었지만 지휘는 했다 라는 식의 해명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3위입니다. 금묵자흑, 유유상종 등 주변인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사자성어 및 격언이 참 많습니다. 이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있는 주변인들이 많습니다. 먼저 아내입니다. 과거 트위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저가 있었는데요. 그가 여러 가지 심증으로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라는 말이 많아서 실제로 경찰에서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기소하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결국 무혐의가 되었긴 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불법 의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의혹과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이동우 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고 성매매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성희롱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행적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6년에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총 37회 찔러 죽이고 아버지는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는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당시 가해자가 이재명의 조카이자 이재명이 직접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많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이재명이 대선 당시 유세를 위해 만든 재민 게임의 랭킹에 이 대표의 논란들을 풍자하는 이름으로 유쾌하게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재명은 이후에 구술할 인물들과 가족들 등 문제가 되는 주변인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옛 조상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이재명 또한 비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앞서 말한 극악무도하게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조카의 범죄 행위를 변호한 것도 물론이고 이를 두둔하고자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성남시장 시절 행복이라는 유기견을 입양했었는데요.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되고 난 후 이를 고민 없이 파양해버리고 맙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본인의 홍보를 위해 유기견을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자 파양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많은데요. 역시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해당 녹음분을 들어보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선을까지 나간 사람이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욕을 하는 수준이 엄청 심하기만 한데요. 욕설이 너무 심하기에 제 영상으로 올리긴 그렇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녹취록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형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현재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많은 비리와 연루되어 현재 수많은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성남시장 시절입니다.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등 기업들에게 성남FC를 통한 불법 자금을 받고 인허가를 내주었다는 의혹입니다. 또한 이것을 처음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하였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금액을 해당 사업의 지분을 1%만 차지하고 있던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대부분이 이익을 몰아받게 된 것으로 역시 비리로 의심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 유동규 등이 구속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실소유주인 김성태가 원화와 달러를 밀반출하여 대북 송금을 한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비리와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에 의해 국회의원은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인 권성동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며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법 뒤에 숨어 자신이 받는 의혹들을 막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7일에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열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지만 지난 노웅래 의원 또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반대 161표로 민주당 의원 169명 중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에 비해 이번엔 반대 138표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아서 아쉽겠지만 앞으로 수많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다시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현재 그렇듯이 내부의 적을 찾느라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이재명 당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더 확실한 증거로 진짜 감옥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7가지 비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에 방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인물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